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도 형식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문장을 딱 보시고 몇 형식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맨 첫 번째 he는 일단 품사는 명사이죠. 맨 처음에 나오는 명사 주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made, 만들다 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품사는 뭐뭐 하다 니까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서술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her 나왔어요. 물론 her이 그녀의 라는 뜻으로 쓰인다면 얘는 형용사입니다. 뒤에 명사가 오겠죠. 하지만 그녀를 이라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혹은 그녀에게 라는 명사로 쓰이게 되면은 이제 명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겠죠. 여기에서는 뒤에 명사가 오고 있지만 라는 게 이렇게 끊겨 있어요. 그래서 her 자체를 한 가지의 명사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 묶음의 명사니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뒤에 보니까 a ring이라는 또 명사가 왔어요. 명사 두 개 연달아 왔습니다. 가능한 형식은 4형식 아니면 5형식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와 a ring이 같은가요? 그녀가 반지는 아니죠. 그렇게 되면 5형식은 안 되고 4형식만 가능합니다. 4형식만 가능하다고 하면 굉장히 해석은 간단하게 됐습니다. 얘가 간접 목적어고요. 뒤에 있는 얘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는 저희 조사에게를 붙인다고 했고요. 직접 목적어는 조사을 느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가 되겠죠. 이때 make 같은 경우는 굳이 만들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다 라는 의미로 변형이 된 겁니다. 자, make 같은 요 동사는 3형식, 4형식, 5형식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형식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3형식이라면 make 뒤에 목적어만 하나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어는 저희가 조사을 느를 붙이죠. 그러면 해석이 뭐뭐를 만들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4형식은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오죠. 자, 그렇게 되면 간접 목적어에게 붙여주셔야 되고 직접 목적어는 을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만들어주다 혹은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형식은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이때는 조사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냥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한국어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make는 사역동사입니다. 5형식으로 쓰인 make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시키다, 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5형식에서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라고 쓰일 수도 있지만 만들다 라는 의미가 또 통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녀와 ring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절대 5형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5형식은 이 두 개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녀에게 반지를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명사이고 주어입니다. made는 서술어이고요. her 이라는 건 명사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ring은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해석은 간단합니다. 그는 주어에는 있는 이가 붙이고요.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반지를 이 되겠죠. 그녀에게 반지를 만들었다 라는 말은 조금 해석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녀에게 반지를 주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자, 더라고 하는 거는 관사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명사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와 명사를 합쳐서 중요한 건 관사가 아니라 명사죠. 그래서 명사구가 되겠습니다. 명사구가 될 거고요. 맨 처음에 나온 명사니까 합쳐서 주어 역할을 해줍니다. made 동사죠. 동사고요. 문장 성분은 서술어입니다.
일단 me가 나왔습니다. me는 무조건 명사입니다. 나를, 나에게 등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나를, 나에게. 그리고 명사니까 어떤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mbarrassed 한번 보겠습니다. embarrass까지만 보시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당황시키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동사들이 당황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당황시키다, 흥분시키다, 두렵게 하다 라는 의미로 대부분 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당황시키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팬더를 당황시켰어요. 자, 일단 저라는 주어를 썼어요. 주체가 저인데요. 제가 팬더를 당황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황한 걸까요? 아니면 팬더가 당황한 걸까요? 팬더가 당황한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embarrass가 그대로 능동으로 그냥 그대로 동사가 쓰이게 되면 주어가 당황한 게 아니라 주어는 누군가를 당황시키는 게 됩니다. 그럼 그 당한 목적어가 바로 당황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바로 내가 당황한 겁니다. 지금 embarrass의 PP형으로 얘가 쓰여 있습니다. 저희가 왜 동사에서 보면은 go, went, gone 이렇게 3단 변화 배우죠. 3단 변화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아이입니다. PP는 사실 여기저기 참 많이 쓰이는데 일단 분사라고 하면은 앞으로 형용사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 영상 중에서 분사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거를 다시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사는 무조건 형용사로 일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얘도 ed가 붙여가지고 과거 분사가 됐어요. 얘가 과거형은 아닌가요? 두 번째 있는 과거형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기는 지금 동사가 올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동사가 나와 있어요. 동사가 2개 이상 오려면 무조건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절대 동사는 될 수 없고요. 과거 분사여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 분사는 제가 형용사라고 했어요. 형용사 역할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사 수식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보어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명사 수식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명사 수식하는 역할은 아니다. 그럼 남은 건 형용사 역할 2가지 뿐이니까 남은 건 보어밖에 없어요. 얘는 지금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me라는 이미 목적어, 명사가 한 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여야만 합니다. 목적어가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곧 embarrassed 하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ing를 쓴 게 아니라 ed를 쓴 이유는 내가 곧 당황한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여쭤봤었지만 주어가 나라면, 내가 주체라면 embarrass라고 했으면 당황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당황스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당황스러운 거는 팬더예요. 근데 팬더가 당황스럽게 되려면 ed, 당하는 수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당황시키다 라는 이 단어의 형용사는 당황시키는이 되겠죠. 그런데 당황시키다의 수동은 당황하다가 되는 겁니다. 요거 조금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황시키다를 내가 당하게 되면 제가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다의 형용사, 형은 당황한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ing가 아니고 ed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ing는 현재 분사고요. ed는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5형식 문장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강아지는 만들었어요. 내가 곧
embarrassed,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저희 방금 앞에서 make가 3, 4, 5형식에서 뜻이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5형식에 쓰이는 make는 사역동사라고 했습니다. 사역동사는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때때로 만들다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make 만들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자, 시키다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dog, 명사니까 주어죠. 그 강아지는 시켰습니다. 나한테, 목적어한테 embarrassed, 목적격 보어 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는 나한테 당황하게 시켰다. 역시 의미 전달 잘 되죠.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하게 하다 역시 시키다와 마찬가지 똑같은 뜻입니다. 그 강아지는 내가 당황하게 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사역동사는 항상 잘 모르겠으면 하게 하다도 처음에 저 공부할 때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다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뭐 하게 하다, 만들다 등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오늘 볼 마지막 문장은요. 역시 더 관사로 시작해서 뒤에 있는 명사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the birds가 첫 번째 나온 명사 구이기 때문에 주어가 되겠죠. 새들은 이 되겠습니다. sing, 노래하다 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잘 왔습니다. very 무슨 뜻이죠? 매우 라는 뜻이죠. 매우 라는 뜻은 한국어든 영어든 전부 부사입니다. 부사. 자, 그럼 부사는 아무 역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뒤로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presently 라는 단어가 왔는데요. 일단 요 단어부터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please가 무슨 뜻이죠? 부사로는 뭐 제발, 뭐 부탁합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긴 한데요. 동사 뜻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동사 뜻은 즐겁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다. 저희가 open the door please 라고 하면은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정중한 표현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게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I'm pleased to 뭐뭐 이렇게 하면은 나는 뭐뭐에서 기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감정동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하게 시키다 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please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어가 주체가 즐거운 게 아니고요. 주어가 즐겁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래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는 수동태로 써야 합니다. 비동사 더하기 PP. 저희 아직 수동태는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즐겁게 함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거죠. 그래서 나는 뭐뭐 해서 즐겁습니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please라는 건 즐겁게 하다라는 동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변형이 되어가지고 present 하면 형용사로 즐거운 이란 뜻이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 형용사에다가 뒤에 ly를 붙이면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부사는 ad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즐겁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즐거운, 즐겁게가 한국어로도 얘는 형용사야, 얘는 부사야 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해석도 편하게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제가 부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부사네요. 자, 근데 very, 매우라는 거는 지금 얘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사는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었어 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부사는 아무리 많다 한들 문장에서 아무런 역할 할 수 없기 때문에 괄호 치겠습니다. 그러면 형식은 몇 형식일까요? 네, 서술어 뒤에 아무것도 없죠. 1형식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시면 자, 그 새들은 노래합니다. 매우 즐겁게 라는 뜻이 되겠죠. 1형식이었습니다. 오늘 make를 포함해서 세 문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열공하시기 바랍니다.